안녕하십니까. 심통을 꿈꾸다의 상청 이종권입니다. 예. 오늘은 심통돔 사업 계획서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프로보노님하고 그러니까 재능 기부자님하고 지금 한 번을 미팅을 하고 이게 사업 계획서를 좀 다듬는 과정 중에서 지금 1차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만든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읽어보셔서 아시겠죠? 여기까지 많이 떠들었던 심통이니까. 그 다음 목차가 있고요. 심통돔의 개요 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심통돔은 사회적 공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했고요. 네 가지 사업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사실상 이건 다 그냥 우리가 심통돔에 내려가서 심통돔에 살면서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을 조금 이제 계획서니까 좀 분류를 해서 적어 놓은 거니까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첫째, 사회적 약자의 불안 요소 중 주거 문제 해결 사업을 하겠다. 두 번째,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하겠다. 세 번째, 지역 및 구성원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정책 관련 사업을 하겠다. 네 번째, 사업 구성원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하겠다. 어려운 말 없으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통이 보는 현 사회의 문제점 분석을 이렇게 네 가지로 또 나눠놨고요. 어떻게 생각했는지 글자가 보이기는 하더라도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인권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모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로 인해 보편적인 복지는 사라졌고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설명은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와 지역 간 경제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의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고 또 이에 따른 생활 인프라 부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양질의 일자리가 대도시에 편중되어 지방의 쇠락과 소멸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어떠한 전문가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네 번째, 소득의 불확실성에 따라 청년들은 결혼, 출산, 육아 등 모든 것을 포기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꿈을 이룬 사람에게 현실은 불행인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적어놨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심통은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라는 내용을 적어놨어요. 우리 일단 심통은 어디다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지방에다가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나 수도권은 땅값이 대지비가 너무 들기 때문에 총 사업비의 파이가 커져서 우리는 시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통돔을 시골에다가 짓는다, 지방에다 짓는다, 짓게 되면 심통돔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거주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두 번째 랜드마크 마을이 될 것이고, 세 번째 자급자족 공동체를 형성할 것이고, 네 번째 복합상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적어놨고요. 요 옆에 설명을 좀 적어놨는데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냥 빨리 읽어드릴게요. 거주지로서는 토지 임대부와 주거 지분제를 통해 실거주의 필요 비용을 최소화된 안락과 안정된 거주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자, 토지 임대부라는 말과 주거 지분제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요 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시킨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인가 페이지에 있으니까 또 그냥 넘어갈게요. 랜드마크 마을이라는 말은 주거지역 내부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사회공익성에 의한 독창적인 마을을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 롯데월드가 좀 이해하기 쉬울까요? 롯데월드 그러니까 놀이공원 테두리로 우리가 지어질
심통도미, 그러니까 마이옴이 들어가는 심통도미 거기에 지어질 거라는 거죠. 주거지역 내부의 테마파크가 조성이 된다라는 게 지금 유래를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자급자족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요. 우리가 심통도면은 3,000명 이상의 상주 인구, 상주, 그러니까 항상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 유치가 가능한, 뭐 시골이다 보니까 그 대지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래도 어쨌거나 그분들도 좀 멀리에서라도 우리 심통돔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상권을 형성을 할 것이고요. 인근에 산업단지가, 시골에는 지금 산업단지가 있긴 있어요.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이 잘 안 되기는 하더라도 어쨌거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만약에 심통돔이 들어가겠는데 요 옆에 산업단지가 있다. 이 산업단지가 아까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비어 있었는데 우리가 들어감으로 해서 요 산업단지에도 뭔가 공장이 더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심통돔에서 산업단지로 생산 인력을 조달할 수도 있겠죠.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자체 상권도 있고 옆에 뭐 인근 산업단지에 생산 인력도 조달이 가능하고 뭐 그리고 자체 그 심통돔 자체에도 이제 관리 조직이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어쨌거나 자체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공동체를 만든다. 그래서 자급자족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상가예요. 복합상가는 테마파크가 눈앞에 보이는 복도를 가진 상가로서 종목별 독점을 인정을 해주고 경쟁을 없앤 정도경영 마인드를 가진 사업주들을 위한 상가. 저희 상가의 특징은 종목별로 독점을 인정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상가에 뭐 우리 구성원들 중에 동일한 종목을 하던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끼리 서로 동업을 하게 하실 거란 얘기예요. 뭐 하여간 그래서 우리 우리가 말하는 심통돔 안에 있는 상가 안에는 뭐 치킨집이 한 개 이상은 없을 거고요. 피자집도 한 개 이상은 없을 거란 얘기예요. 뭐 일단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심통돔 건립의 장애사항 및 대처법. 자, 우리가 생각도 좋고 제가 여기에서 장애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뭐 대처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면 저는 그냥 공상주의자일 뿐이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하려면 좋기는 한데 해야기는 해야 됐는데 하려면 힘든 점이 있으니 어떤 힘든 점이 있고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번 페이지를 통해서 적어놨어요. 현 시점의 애로점. 현 시점에서 저한테 지금 당장 애로점은 이제 차후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긴 하겠지만 현재에서는 조합 결성이 어렵고 건립 비용 조달이 어렵습니다. 왜 조합 결성이 어려우냐면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본인들이 만약에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뭐 어떻다, 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뭐 굳이 내가 그걸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교육이고요. 그리고 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사들하고 달라서 그 구성원들 간의 화합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식과 화합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인식이 향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런 열정도 충분히 있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일단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그냥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일반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협동조합의 형태는
일반 협동조합, 그냥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익성이 강한 협동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사실상 심통dom이라면 당연히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하나 처음부터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자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제한 사항들이 좀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일반 협동조합으로 쉽게 시작을 했다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는 우리가 좀 힘이 되는 상태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죠. 건립비용 조달. 뭐 다음 페이지 정도쯤에서도 얘기가 나오긴 할 건데 우리가 지금 비용이 이게 작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부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한숨부터 쉬시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왜 한숨을 쉬냐면 본인들 보고 그 돈을 내라고 할까봐 한숨을 쉬는 거였겠죠. 근데 본인이 이 돈을 안 내고 본인이 낼 수 있는 만큼만 후불로 낼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계속 생각해 왔어요.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여지까지도 설명은 계속 해왔는데 말이 여러 번 왔다 갔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탁 틀이 잡힌 얘기가 아니어서 좀 믿음직스럽진 못하셨겠죠. 그래서 그냥 일단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심통dom은 형식이 민간 공공임대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쉽게 말하면 아파트를 사서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임대해서 산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현재 자기가 여기까지 살면서 내가 살던 동네, 내가 일하던 직장을 완전히 버리고 그쪽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생소한 곳으로 간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구성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가 거기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 비용도 어쨌거나 그냥 나라나 누구한테 막 져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돈을 모아서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비용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건물이다 보니까 조성되는 시간이 있을 거고 1년이든 아니면 2년이든 조성되는 시간이 있을 건데 그 조성되는 시간 중간중간에 내가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는 그런 형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의지 문제는 일단 우리가 가자고 제가 권해드리고 하는 그분들이 보면 이제 나중에 들어오시게 될지만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오시게 될 구성원들이 대부분 저처럼 열악한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교육을 충실하게만 하고 충실하게 그 교육에 이제 따라오시기만 하게 돼도 의지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써놨고요. 그 다음에 비용 문제는 조합원한테 부담시킬 수 없다면 일단은 나라나 지방정부나 아니면 민간 공익단체의 투자 유치로 해결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투자 유치를 받아서 하겠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투자가 바로 돈을 먼저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이죠.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건립비용 투자 유치 전략. 자, 심통dom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한테 돈을 중간중간 받아서 내줄 수가 없으니 누군가가 먼저 내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먼저 내주려면 내주는 명분이라든가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저 나름대로 분류를 해봤어요. 자, 심통돔에 투자할 사람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한 부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의 공익재단. 요즘에는 기업마다 이 사회환원의 일환으로 공익재단들이 많이 있어요. 대기업들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 공익재단들이 저희한테도 투자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 및 개인 투자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눴어요. 자, 첫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정책상의 명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라에서는 복지정책을 수백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복지정책 중에 저희가 말하는 심통이라는 이런 내용도 한 가지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이 뭐 실효성이 있네 없네 그러지만 사실상 저희가 말하는 이것도 어쨌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나라의 도움, 그러니까 나라에서 복지를 실시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니 거기에 돈을 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명분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일을 실행시키고 진행시키게 함으로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한테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을 쓰는데 그 사용하는 사회적 비용 자체가 감소 효과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제가 그냥 지금 숫자를 안 쓰고 말로만 한다고 그래서 이게 뭐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요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어요. 저희가 인구를 지역으로 데리고 내려간다고 했고요. 그 내려가는 인구들이 그냥 경제 활동을 하는 생산 인구가 아니라 비생산 인구, 생산 능력이 없는 인구들을 데리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엄마 아빠 아들 이런 식으로 지금도 대도시에서 확실히 자기가 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역으로 데리고 내려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바로 그 지역 경제는 플러스 효과를 받는다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내려가서 정주를 위한 조건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거 안에 가서 진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이를 가지려고만 생각하면 최대한 가질 수 있게끔, 결혼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결혼하게끔 우리가 지원을 할 거고, 그런 거 지원하면서도 해당 지자체한테도 뭐 요구도 조금 하긴 하겠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사실상 일자리가 뭐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일하기 싫을 때까지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또 사는 곳이 집값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오르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원래부터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고,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 결혼도 하게 될 것이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 사이도 좋아서 애도 낳게 될 것이고, 이런 선순환적인 효과를 발생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한마디로 인구가 증가되는 효과를 지방자치단체는 받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명분들이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를 배척하고 저거는 돈 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까요? 뭐 그거는 그분들이 판단할 문제겠죠. 자, 두 번째, 공익재단에서는 우리 심통돔에 투자를 하게 할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효과냐? 기업 이미지의 효과가 상승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TV 광고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런 광고 말고도 그냥 단순히 이미지 광고도 많이들 한다는 거죠. 그만큼 그런데도 돈을 투자를 해요. 근데 한 지역에 이렇게 공익성이 다분한 사업에 본인들이 자기들의 회사 로고를 달고 투자를 한다? 효과가 뭐 있는지 없을지 그 판단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자, 다음 건립후의 돈 명칭에다가 그 기업의 그 공익재단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의 그러니까 그룹이 되겠지만 그룹의 브랜딩을 사용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내용은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심통 땡땡 요 첫 번째 땡땡에는 지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땡땡 심통 땡땡 땡땡 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심통 앞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땅 대줘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 이름을 집어넣고 그 다음 뒤에 그냥 제가 그냥 가상으로 지어서 할게요. 심통, 행복, 그 다음 만상, 돔 이렇게 되면 심통은 우리 브랜드고 행복은 행복시 그리고 만상이라는 거는 기업 그룹 이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심통, 행복, 만상, 돔이라는 좀 이름은 길긴 하지만 이런 게 다 지어지고 우리가 좀 잘 사는 그런 내용이 됐다 그러면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될 거라는 거죠. 언론이 보도될 때 심통, 돔으로만 명칭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심통, 행복, 만상, 돔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가면 그 만상이라는 기업 이미지, 기업 브랜드가 우리랑 같이 묶여서 계속 어떤 이미지? 공익에 이 회사가 도움을 주는 회사다. 이게 바로 브랜딩 효과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재단에 모기업 제품을 도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상생의 파트너십. 이것도 제가 책에다 써놓은 내용이에요. 재단이 분명히 그룹 소속일 거고 그 그룹에서는 뭔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심통돔에 1000가구 3000명이 들어와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뭐 제품들을 사용을 하겠죠. 근데 제품을 사용하는데 저희한테 후원해준 그 기업이 그 재단이 속해 있는 그 그룹에 있는 제품을 우리가 도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도와줬으니까 내가 너희 물건 팔아줄게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 및 개인 투자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돔 내부의 공간 테마파크를 기업이 직접 운영하게 하는 방법을 저는 추가적으로 더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저희가 그냥 하려고 했는데 자금 마련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요즘에는 개인들이 많이 펀드를 해요. 인터넷에도 보면 크라우드 펀딩이니 이런 펀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펀딩을 통해서 투자금을 모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거는 투자입니다. 투자. 지원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다 지어지고 나면 돈 모아서 어느 정도는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못 돌려주면 이자라도 줘야죠. 수익금이라도 주든지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제가 제 책에도 참머리에 썼지만 우리한테 그냥 공짜로 달라는 얘기 안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건립 후에 비용 정산 계획이 들어갑니다. 투자를 받아서 건립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건립 비용 정산에서는 딱 요거 하나입니다. n분의 1. 제가 책과 영상에서 계속 얘기를 해서 1억이라는 말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이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건립비용 그 다음에 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저기 숫자가 보이시기는 하는데 한 4천 정도가 올라가 있는 비용이 예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저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1억보다는 많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사실상 n분의 1을 하지 않으면 뭐 누가 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그래서 하여간 만약에 그냥 우리가 심통도움을 짓는데 총 공사비가 뭐 저기서는 예시로 2천억이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저기서 1400이라는 숫자는 마이온 800가구에다가 상가가 200가구인데 하나가 그러니까 평수가 2배이기 때문에 상가 하나는 2개씩으로 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감싸심 200가구 해서 1400가구를 계산을 한 거고요. 2천억을 1400가구로 나눈 거죠. 나눴을 때 1억 4,200이 나와요. 1억 4,300 정도 되겠네요. 1억 4,300을 내고 들어오시라는 거죠. 자, 여기서 시골에다가 1억 4 그냥 예시로 들은 내용이긴 하지만 1억 4,200 그러니까 1억 4,300을 주고 시골에 있는 집을 사서 들어간다. 지금 생각하면 비싸긴 하겠네요. 그죠? 자, 1억 4,300이라는 돈을 주고 말을 한번 바꿔볼게요. 평생 그 집에서 내가 집값 같은 거, 내가 월세라든가 은행 이자도 만약에 내가 1억 4,300이 딱 있었고 그걸 돈을 내고 거길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서울에서 1억 4천 갖고는 집을 사지는 못하고 전세 얻는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 2년 있다가 전세가 오르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근데 심통도에 내려가면 평생 이제는 1억 4,300 내고 나면 집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협동조합이 왜 주식회사하고 틀려요? 사람을 맘대로 탈퇴시킬 수는 없어요. 저희가 탈퇴시킬 수 있는 규정 자체는 안 만들 거고 본인이 희망해서 탈퇴를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탈퇴가 가능하게 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근로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도 뭐 1억 5천 그러니까 지금 1억 4,300이니까 그냥 1억 5천 잡자고요. 뭐 조금 더 여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내는 돈 아니니까 조금 여유 있게 생각을 해서 1억 5천 주고 서울에서 집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1억 5천짜리 전세도 어려워요. 근데 그게 평생 내 집이냐? 서울에서는 사실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심통돔에 가면 평생 내 집인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간 다음에는 어떻게 살 거냐? 입주 계획입니다. 조합원, 입주자는 영구 거주 및 근로가 가능합니다. 탈퇴 가능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본인이 희망할 때만 탈퇴가 가능한 거예요. 본인이 희망하지도 않는데 쫓아내는 건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끼리 저기 하다 보면 뭐 어떤 일이 발생이 될지 뭐 갖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쫓아내는 게 아닌데도 가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우리가 그 정관상으로 이제 딱 정해 놓을 거예요. 본인이 희망해서 탈퇴할 때는 탈퇴가 가능하지만 협동조합상은 원래도 그 마음대로 자르지를 못해요. 자, 영구 거주라는 말이 있어요. 영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한번 그 돈 내고 나면 이제 직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테마파크 및 상가 부분을 활용하여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합원들의 홍보를 이용하여 관광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테마파크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상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주변에 관광시설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 뭐 동서남 우리가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거의 여름에는 대부분 다 해안가들이 다 피서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조합원들이 홍보해야 하란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1000가구가 거기서 내려가서 살고 있으니 우리 1000가구가 만약에 내려가서 살면서 거기에다가 살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 다 나홀로 독고가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다 자기 친척들이 이렇게 쭉쭉쭉 퍼져서 살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인 거죠. 쉽게 말하면 나 아는 사람 보고 놀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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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홍보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심통도만에 제가 추가적으로 생각했던 건데 게스트하우스를 더 만든다 생각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관광지에 와갖고 비싼 바가지 요금 쓰지 않고 그냥 우리 친구네 집이든 친척 집이든 이렇게 놀러 와서 그 건물에 있는 뭐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고 놀고 우리 것도 보고 우리 거 안에서 상가에서 뭐 좀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관광 수요가 창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한테 1000가구가 우리가 깔고 앉아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공동체 자체 및 인근 산업단지, 농업활동 등 사업체를 운영하여 조합원 및 인근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친가족적인 분위기로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합니다. 자, 공동체 자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심통돔이 들어오는 그 옆에 인근 산업단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또 일부러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산업단지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해서 근처에 사람이 사니까 공장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그 산업단지에 취직도 가능할 거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주변에 널린 게 농지잖아요. 농지에서 우리 요즘에 수경농업 이런 거 많이 배워갖고 한다? 그러면 그런 거 운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상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게 제일 먼저 어려움이고 그 다음 건물이 지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건물 짓는 건 조금 더 그 다음은 쉬울 거다. 건물 짓고 나면 그 다음은 저는 더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 거기 1000가구가 내려가는데 감싸심 200가구 뺀다고 쳐도 800가구랍니다. 800가구에 엄마 아빠들이 1600명이에요. 그 1600명이 지금 어디서 놀던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플러스 되고 서로 이제 좀 모자란 부분 이렇게 채워주는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게 모두 다 이제 융합이 된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뭐 할 거냐, 뭐 해서 먹고 살 거냐라고만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당장 숫자로 안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삿입에 거미줄 안 친다고 그랬어요. 다 가면 먹고 살 방법이 생긴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상가 부분에는 병의원을 유치하고 보육시설 등 많은 인프라를 조합원 및 주변 주민들도 활용하게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라고 해놨습니다. 상가가 지어지면 병의원 들어오는 거 당연하죠. 그죠? 근데 그 시골에 누가 들어올 것이냐? 자, 주변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회원님 또는 구독자님께서 만약에 본인이 거기 상가에 심통돔에 들어갈 마음이 있으시다 하면 아시는 의사한테 자꾸 추라해 보십시오. 저도 저희 이종사촌 형님이 의사신데 그분한테 이제 뵙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경쟁사회 속에서 그분들은 저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그분은 대학원까지도 나오신 분들이란 말이죠. 뭐 대학원 의과니까 대학원은 아니고 대학을 6년을 다니고 그 힘든 과정을 쭉 해서 지금의 의사 저기까지 되신 거예요. 그랬는데 또 나와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자기가 개원을 하고 하면 또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 경쟁이 싫으신 분들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상 거기 와서 맘 편하게 병의원도 마찬가지로 독점을 줄 거예요. 그러면 과별로 독점을 주게 되는데, 만약에 독점을 줬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공동체, 그 심통동 테두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 3,000명이다. 글쎄요. 뭐 얘기해서 안 오시면 그만인 거고, 얘기해서 오시겠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나씩 채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부족한 병원, 우리가 대학병원을 끌어오지는 못하지만 병의원들을 채워 넣을 수는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심통돔의 시작이었던 발달장애인 교육, 이제 치료센터 같은 거, 그런 것도 유치원이든 뭐든 우리가 갖다가 채워 넣는 거예요. 조합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라는 거죠. 왜 그거를 거기서 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딱 거기 가서 뭐 해 먹고 살 건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까요? 하여간 채워 넣을 수 있어요. 채워 넣으면 우리가 만드는 인프라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비가 생산이 되고 생산이 소비가 되는 선순환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그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